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매일 하는 선택들, 아침에 마시는 커피부터 밤에 보는 영상까지 이게 진짜 내 의지일까? 어쩌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기업이나 플랫폼들이 우리 뇌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뭐랄까 소비나 행동, 심지어 생각까지 조종하는지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런 심리 조작 기술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. 그렇죠. 알아두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짚어볼 게 인지 편향인데요.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종의 뭐랄까 생각의 지름길 같은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기업들이 이걸 정말 교묘하게 써먹더라고요. 예를 들면 그 앵커링 효과요. 단순히 비싼 걸 먼저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자선 기부액 제한 같은 데서도 처음 본 액수가 기부 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죠? 그게 핵심은 우리 뇌가 맨 처음 접한 정보에 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처음에 딱 꽂히는 거요. 네. 그게 가격이든 뭐 기부액 제한이든 협상할 때 첫 제한이든 간에요. 그게 일종의 닷처럼 작용해서 그 뒤에 판단 범위를 확 좁혀버리는 거죠.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약간 직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자료에 나온 프레이밍 효과나 손실 회피 심리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. 그 살코기 80%랑 지방 20% 예시요? 네, 맞아요. 어떻게 표현하느냐, 즉 어떤 틀, 프레임으로 보여주느냐, 아니면 이걸 놓치면 손해다 같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진짜 흥미롭네요. 근데 이런 심리적인 약점들이 요즘엔 데이터랑 AI 기술이랑 합쳐지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죠.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단순히 검색 기록이나 좋아요 누른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어떤 메시지에 더 약한지 이런 것까지 AI가 학습하고 있다.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? 네,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진짜요? 네, 수집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의 감정 패턴이나 스트레스 수준, 뭐 심리적 약점 같은 것까지 추론하는 거예요. 그걸 바탕으로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 타이밍에 특정 메시지나 광고를 딱 보내는 거죠. 그죠.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특정 시간대에 좀 외로움을 타는 사용자한테는 소셜앱 광고를 막 보여준다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보일 때 쇼핑앱 알림을 보낸다거나 하는 식이죠. 와. 이게 사용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.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조종이네요.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.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 오감 활용 전략도 자료에 있었는데 네, 그렇죠. 단순히 매장 음악 속도 조절하는 걸 넘어서요. 어떤 특정 향기가 특정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앰비언트 마케팅 사례가 재밌었어요.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? 후각이 좀 특별한데요. 다른 감각이랑 다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 영역을 거의 안 거치고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바로 연결되거든요. 바로요? 네. 그래서 특정 향기는 엄청 강한 감정 반응이나 기억을 바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. 매장에서 나는 그 은은한 커피향이나 빵 굽는 냄새,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향수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그런 게 다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.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나 구매 의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시각적으로 뭐 9,900원 이런 가격표나 색깔 쓰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. 그렇군요.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 힘든 이유도 이게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플랫폼들이 중독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. 네, 그 부분이 중요하죠. 특히 그 변동 보상 원리요? 슬롯머신처럼 언제 보상, 그러니까 뭐 좋아요나 색을 알림 같은 게 올지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서 계속 확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엄청 강하게 자극해요. 도파민이요? 네. 근데 도파민이 단순히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나 갈망을 더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.
그래서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알림이 안 와도 자꾸 확인하게 되고 뭐 새로운 콘텐츠 없나 계속 스크롤하게 되고 멈추질 못하는 거죠. 문제는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뇌의 보상 체계가 약간 교란돼서 실제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불안감이나 집중력 저하, 심하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심각하네요. 네,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. 와,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네요. 인지 편향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, 오감 마케팅, 중독 설계까지 우리 뇌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. 그렇죠. 좀 섬뜩할 수 있죠.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원리를 아는 것 자체가 방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자각이에요. 자각이요? 네, 내가 어떤 편향에 좀 약한지 아는 것, 인지,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것, 보호. 미디어를 볼 때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, 의식적 소비. 그리고 디지털 세상 말고 현실 경험에 더 집중하는 것, 현실 경험 투자.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다. 이 믿음,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어요. 만약에 AI가 내 취향이랑 욕망을 진짜 완벽하게 알아서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나 콘텐츠만 계속 보여준다면요. 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관점, 어쩌면 좀 불편하지만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자극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세상을 좀 넓고 깊게 보려면 그런 우연한 발견도 필요할 텐데 그 기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대기업이 숨긴 뇌 해킹과 심리 조작의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. 당신의 뇌와 자유의지가 얼마나 쉽게 조종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그 빛을 따라갈 용기가 필요합니다. 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의 자유를 되찾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.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